네, 이번 코너는 취재 파일입니다. 관심사가 큰 경제 이슈를 하나 골라 심층적으로 파헤쳐 봅니다. 우리나라 중견 건설사 중 하나죠. 태영건설이 저번 주에 기업 구조 개선 작업인 워크아웃을 신청했습니다. 그간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꼽히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관련 위기가 현실화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이 건설사들이 발행한 채권 가격으로 현재 금융시장 분위기가 어떨지 진단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취재 파일은 금융시장부 윤은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 태영건설 사태 이후로 금융시장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뀌었을 것 같은데 지금 어떤 상황인지부터 전해주시죠.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난주에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했습니다. 네. 지난해 내내 좀 고조되어 왔던 PF 위기가 본격적으로 가시화된 거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네. 그러면서 채권 시장, 특히 회사채 시장에도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네. 회사채는 말 그대로 회사의 신용을 가지고 발행한 채권입니다. 당연히 당장 태영건설이 발행한 태영건설 회사채가 가격 급락 같은 직격탄을 맞았고요. 그렇겠죠. 그리고 유사한 PF 위험이 시장에서 우려가 되고 있는 건설사 회사채에도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또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태영건설 이슈가 다른 건설사 그리고 더 나아가서 PF 사업에 돈을 많이 빌려준 금융사 그리고 전체 금융시장으로 전이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그렇다 보니 채권 시장, 회사채 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채권 시장에서 금융 회사들까지요. 태영건설 회사채가 이제 우선 태영건설 회사채부터 보자면 그 직격탄을 맞았다라고 하셨는데 이 뭐 가격이 얼마나 폭락을 한 겁니까? 네, 가격이 상당히 큰 폭으로 폭락을 했는데요. 네네. 지난주 목요일 워크아웃을 신청한 당일 오전에 이런 소식이 전해졌었는데요. 네. 그 오전부터 태영건설의 회사채가 100%가 넘는 금리에 거래가 됐습니다. 금리가 100%요? 네, 유통금리 기준인데요. 이제 먼저 민평금리라는 개념이 있는데 네. 이게 채권 평가사들이 매일매일 이 정도 회사의 이 정도 만기 회사채에는 이 정도 금리가 적정하다라고 평가한 시장금리가 있습니다. 그 민평금리가 5%대였는데 이보다 무려 97%포인트가 높은 금리로 오전에 거래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네. 이제 100%가 넘는다고 하시니까 좀 놀라실 수 있는데 이 채권 만기가 반년 정도 남았다 보니까 이런 유통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었고요. 채권의 시장 금리가 올랐다는 것은 가격이 내렸다는 뜻이잖아요. 네. 가격으로 보자면 지난주 한 주간 30%에서 40% 수준이 내려앉았습니다. 네. 액면가보다도 그만큼 낮아졌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채권이 내년 7월에 만기인데요. 네. 그만큼 시장에서 내년 7월에 돌아오는 이 채권 만기가 와도 올 때까지 채권을 들고 있어도 그때 돈을 못 돌려받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험한 채권이 돼버렸으니까 네. 네, 서로 이제 서로 팔려고 해서 가격은 떨어지고 대신에 그 가격이 떨어진 만큼 이제 위험 부담이 또 있으니까 유통 금리는 오른 거고 이런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네. 네, 이렇게 금리가 한 번에 많이 오르고 또 가격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일부 개인 투자 커뮤니티에서는 베팅을 하듯이 태영건설 회사채를 한번 싸게 매입해보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네. 이렇게 회사채 가격이 급락하면서요. 지난주 목요일에 시장을 마치고 나서 한국거래소에서는 태영건설 회사채에 대해서 투자 유의 채권 종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예고하는 공시를 내기도 했습니다. 네. 만약에 이 종목에 실제로 지정이 된다면 그 지정 당일날 회사채 거래가 하루간 정지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태영건설 신용등급도 물론 크게 추락을 했고요. 네. 국내 주요 신용평가사들은 태영건설에 원래 A- 등급을 부여하고 있었는데 네. 워크아웃을 신청한 날 트리플 C로 이게 약 10계단 정도 되는 등급을 내렸습니다. CCC가 트리플 C면 최저 등급 아닙니까? 네, 거의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이번 태영건설 사태로 이제 태영건설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다른 건설사들 채권도 영향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시장에서 그동안 PF 관련한 어떤 부실 우려가 거론돼 왔거나 신용평가사들이 신용등급을 내렸거나 전망을 내린 그런 건설사들의 채권도 좀 영향을 받았는데요. 네네. 우선 한신공영 회사채를 보시면요. 민평금리보다
200bp, 그러니까 2%포인트 넘게 높은 금리의 거래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지난주 초까지 시장에서 유통 수익률이 7%대였는데 지난 주말 가까이 돼서는 9에서 10%대 금리의 거래가 됐고요. 네. 또 다음으로는 GS건설 회사채도 지난주 중에 민평금리보다 많게는 200에서 300bp, 2%포인트에서 3%포인트 높은 수준에서 거래가 체결됐습니다. 앞에서 이제 설명해 주셨듯이 높은 금리에서 체결됐으니까 그만큼 가격은 떨어졌다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네. 다만 이런 거래들이 좀 수백만 원대에 불과한 채권 시장에선 다소 소액의 거래이긴 합니다. 그래서 채권 시장 기관에 소속된 딜러들은요, 건설사 회사채의 경우에는 PF 이슈가 불거지기 시작할 때부터 잘 거래가 안 되는, 사지도 않고 팔지도 않았던 뭐 그런 거래 현황을 띄워왔다고 얘기를 해왔습니다. 네. 그리고 또 건설사 회사채뿐만 아니라 개별 PF 사업에 돈을 대기 위해서 발행을 하는 PF 유동화 증권, PF ABCP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PF ABCP의 경우에는 개별 PF 사업장의 성패에 좀 직결된 단기 채권이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 PF ABCP도 거래량이 많이 줄고 금리도 좀 요동치는 그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네네. 그 건설업계가 이제 휘청이면 그 건설업계에 돈을 빌려준 금융회사들도 돈을 회수하지 못하는 이제 어떤 피해를 입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런 PF 사업장에 많이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이는 그런 제2금융권 회사들이 발행한 채권에도 좀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요. 네. 여신 전문 금융사, 줄여서 여전사의 채권을 여전채라고 하는데요. 네. 이 여전채는 고객의 돈을 받는 예금이나 적금을 하지 않고 대출을 전문으로 하는 캐피탈사나 카드사의 채권을 이야기합니다. 네네. 이런 여전채 위주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캐피탈사 같은 곳은 PF에 직접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곳들입니다. 특히 브릿지론이라고 하는 PF 공사 시작 전에 사업 초기 대출에 많이 돈을 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캐피탈채는 아무래도 일반적인 대기업이나 이런 다른 업종을 하고 있는 회사채에 비해서 PF와 밀접한 영향을 가지게 됩니다. 원래도 여전채는 다른 우량 대기업이나 은행들의 채권보다 투자 안정도가 낮다고 평가를 받는데요. 네. 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PF 위기의 이런 최전선으로 평가가 되는 만큼 PF 위기가 부각될수록 매력도는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난주에 채권 유통시장에서도요, 여전채 위주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사실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연말이었잖아요. 네네. 2023년 마무리하는 그런 시장 분위기였다 보니까 시장도 원래 한산한 시기인데요. 그리고 또 국고채 금리는 이때 오히려 내리는 강세를 보였고요. 그런데 여전채 같은 경우에는 민평금리, 적정하다고 전에 평가됐던 그 금리보다 높은 금리에 주로 거래가 되면서 네. 태양건설의 워크아웃 소식을 여전채 시장의 악재로 조금씩 소화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여전채가 아까 PF 위기의 최전선에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여전채 시장 상황이 안 좋은 만큼 아무래도 지금 어떤 PF 위기가 그만큼 심각하다라는 걸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전채가 연말까지만 해도 강세를 보이다가 이제 이번 태영건설 사태로 갑자기 약세로 돌아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변동성이 크면 아무래도 시장 충격도 더 클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한 11월부터 이런 여전채 강세가 나타났는데요. 아마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미국 FOMC가 갑자기 좀 갑작스러운 시장 기대보다 급작스럽게 비둘기파 기조를 내보이면서요. 그래서 채권 시장이 전반적으로 급격하게 강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때 미국 국채 금리 그리고 우리나라 국채 금리가 차례로 급락하면서 채권 시장에서 고위험 채권격인 여전채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네. 이제 11월부터 국고채와 여전채 간의 금리 차이인 신용 스프레드가 급격하게 줄어들었는데요. 네. 이렇게 똑같이 분명히 강세를 보였는데 여전채가 국고채 대비해 더 강세를 심하게 보였던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때 여건이 좀 여전채에 우호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네네. 당시에 좀 PF 불안을 심화시켰던 청남 르피에드 PF 브릿지론이 만기가 되느냐 마느냐 이거를 시장에서도 굉장히 주시를 하고 있었는데 네네.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주도하에 만기가 연장이 되면서
PF 우려가 좀 덜어지기도 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채권형 펀드의 자금 유입이 늘어난 수급적인 호재도 있었습니다. 네네. 이렇게 갑자기 시장 분위기가 변하면서 채권 시장에서는 PF 걱정되는데 금리도 너무 오르는데 하면서 여전체를 그동안 사지 않다가 갑자기 좀 적극적으로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아, 분위기가 좋아져서요. 네, 네네. 맞습니다. 일각에서는 여전체 포모, 그러니까 너도 나도 사는 너 포모의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여전체의 강세가 유독 강했습니다. 나도 여전체 매수를 뒤처질 수 없다 이런 겁니까? 네, 맞습니다. 네네. 이렇게 되면은 캐피탈사들 입장에서는 매일매일 더 낮은 금리의 채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되잖아요. 시장 금리가 계속 내려가니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 민평 금리보다 20bp, 0.2%포인트씩 낮은 금리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었던 캐피탈사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 태형건설 이벤트를 계기로 여전체를 중심으로 신용 스프레드가 확대되는, 그러니까 금리가 다시 올라가면서 이렇게 조정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전체 금리가 이제 올라가면서요. 네. 네네. 그런데 사실 이제 방금까지 말씀드렸던 이제 11월, 12월 중에 여전체 강세의 기저에는 PF 구조 조정이 당분간은 유예가 되다가 올해 4월에 총선 이후에나 일어나지 않겠냐 하는 좀 시장의 기대도 있었는데 네. 이 부분이 좀 더 일찍 시작이 되기도 했고요, 지금은. 예. 그리고 이때의 강세가 캐피탈사의 펀더멘탈, 그러니까 수익성 개선이 뭐 특별하게 됐거나 뭐 PF 이슈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벌어지다 보니까 강세가 좀 크게 되돌려지지 않겠냐라는 전망도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네. 만약에 이렇게 여전체 중심의 약세가 태형건설 이벤트를 계기로 좀 심화된다면 여전체가 비쌀 때 담아놨던 기관들은 조금 뼈아플 수 있겠고요. 네네. 평가 손실도 좀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전문가들 의견도 이제 궁금한데 이번 위기에 대해서 어떻게들 보고 있습니까?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요. 단기적으로는 여전체 같은 이런 PF 위기와 연관이 있는 채권들을 중심으로 약세 영향을 보이겠지만요. 전문가들은 시장 전반에 회사채 시장 전반이 흔들릴 정도로 그런 영향을 미칠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우선 이번 이벤트가 대형 악재로 작용하려면 태형건설 이후에도 비슷한 건설사들의 연쇄 구조조정이 좀 이루어져야지 시장에서 충격을 받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현재 정부나 금융당국이 연쇄 위기를 차단하려고 상당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건설업계에서의 안정된 구조조정을 위한 대책은 물론이고요. 금융시장 충격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난해 말에 작동됐던 시장 안정 프로그램 규모도 확충할 거라고 계획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채권시장 안전펀드 규모도 늘리고 있고요. 이런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되면서 건설업계 구조조정이 진행되긴 하겠지만 네네. 정부가 철저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시스템 리스크로는 번지지 않겠냐. 이렇게 좀 전문가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대응을 믿고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구조조정 자체가 태형건설이랑 비슷하거나 혹은 그보다 큰 건설사보다는 중소형 건설사, 중소형 사업장 위주로 질서 있는 구조조정이 이루어진다면 회사채 시장의 부정적인 영향은 일부 제한될 수 있겠다. 이런 것이 좀 전문가들의 전반적인 평가입니다. 네네. 그리고 대형, 소위 말해서 1군 이렇게 분류되는 건설사의 경우는요. 모기업이 대기업인 그룹 경우가 꽤 많아서 이런 곳들은 좀 부실 이슈가 발생했을 때 뭐 지원도 기대해 볼 만하다.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계열사들 지원도 이제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네, 오늘은 이제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에 또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취재 파일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